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양 뉴스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인터배터리 참가 포기한 걸로 인해가지고,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를 참가를 포기한 이유, 그리고 왜 금양이 지금 인터배터리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양이 인터배터리를 참가를 못한 게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인터배터리에 참가를 못한 거다라고 하는데, 인터배터리는 여러분들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양의 이 배터리가 이런 상태다. 그리고 이렇게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공장이 이렇게 대규모로 증설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하자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터배터리인데, 여기를 참가를 못한다라는 거를 금양의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금양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터배터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금양은 이미 이 수주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리비안권이랑 이 현대차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도 막바지 단계에 거의 조율 처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요번에 유상증자 처리를 50% 할증 처리를 받으면서까지 사우디에서 이거를 체결을 해준 이유는, 이때 인터배터리 때죠. 이것도 이제 저번 인터배터리 때인데, 공급 계약권을 체결할 때 금양의 사육고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이 입증 처리가 돼가지고 저 부분 때문에 사우디 측에서 이 50% 할증을 하더라도 금양의 저 유상증자를 다 전량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인터배터리, 그러면은 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번 인터배터리 때는요,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거 4,050억 진행되는 거 결정 처리도 안 났었고, 거래 정지 막 되네 안 되네, 그리고 금감원 측에서 유상증자 신청했을 때 막 그 불성시 지정 공시로 인해 가지고 반려 처분 받고 그랬었던데, 그때는 어떻게 인터배터리에 참가를 했었겠습니까? 그때는 참가하고 오히려 지금 유증 처리가 결정이 나가지고 돈 작은 부분을 조달받기로 한 상황에서는 인터배터리를 참가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양의 상장 폐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금양은 나노텍 에너지하고 4,605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 이미 수주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의 배터리는 이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시공사 선정 공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양 측에서는 새로운 시공사 부분에 대한 선정 처리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에 발표 처리 공시를 내보내는 게 나을지, 그리고 지금 금양 측에서도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거 올해만 완료, 그러니까 만약에 시공상 선정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이 금양공장, 기장공장 완공 부분에 대한 11월 30일 완공 처리가 되는 것도 날짜에 맞춰서 정정 공시를 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한 번 더 정정 공시 낸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지적 처리 받아서 불성실 지정 공시로 해서 벌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직전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면 미리 내놨어야 되는데, 그냥 11월 30일 날에 완공 가능하다라고 IR 처리 내보내면서 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양 측에서 핵심 포인트로 보는 거는 시공사 부분 선정 처리 부분, 시공상 부분 결정 처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말에 완료 처리를 해서 그동안에 조율 처리가 되어 있었던 이 공급 계약권들에 대한 거를 완전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터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요번에 제가 어저께도 이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금양이 상장 폐지가 아니,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진짜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도 결정은 한국거래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금감원인데, 금감원은 예전에 유상증자 처리를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이요. 유상증자 처리를 금양에서 한 4,500원 정도를 신청을 했다가 금감원에서 이제 불성실 지정 공시 부분이랑
또 이게 대주주 이익 부분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반려 처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거래정지 처리를 받고 나서 때려 맞았잖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오히려 그때 금감원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허가 처리를 해줬으면, 승인 처리를 해줬으면 오히려 거래정지나 이런 리스크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이게 승인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그때 막 국민청원까지 들어가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소통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동자금이 적다라는 부분만 보고 나서 거래 정지를 시켜버린 건데, 어쨌든 요번에 이 부채 비율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 처리가 나왔고, 특히나가 지금 불성실 지정 공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벌금 상태를 다 냈기 때문에 요번에 몰라강산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거래소 측도 이 거래 재개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금감원 측에서도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진짜 상장 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모든 원성은 금감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특히나가 금양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딸려져 있는 뭐 SM랩이나, 그쵸. 그리고 요번에 사우디도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사우디 측에도 굉장히 좀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장공장 건설했었던 하청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부건설은 뭐 계약 해지됐다라고 했지만 동부건설에 많은 시공사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래 그 소재나 부품 쪽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도산 처리를 만들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채 비율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양은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부분 시중에서나 증권사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인터배터리하고 상장 폐지는 그렇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금양특에서 계산을 하는 거는 지금 이미 계약 처리가 돼 있는 이 공급 계약건이나 지금 마무리 처리까지 들어와 있는 계약건들을 기장 공장이 완공 처리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생산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기로 한 날짜까지 정확하게 공급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장 공장이 만약에 완공 날짜가 올해 말까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계약건이 미뤄지거나 파기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양은 이제 8월 2일 날짜에, 이때가 납입일이 아닙니까? 그쵸. 납입일 진행되면은 바로 이제 기장 공장에 대한 부채부터 갚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소재하고 부품 쪽에다가 돈을 써가지고 정상 가동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공장건들 다 하고, 인터배터리는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배터리 발전 부분에 대한 거는 전시해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이런 실시간 대응, 그리고 또 거래재가 됐을 때에 대한 이런 매수가 타점 부분과 매도가 타점 부분, 그리고 진행 상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고 이거를 정확하게 좀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5817에 이 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다 하나하나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 오리엔트 전공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100원 구간, 이 매집에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25일 9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거 일주일 만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 텔레그램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 특히나가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을 좀 다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자체가 저는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8월 2일 날짜, 그럼 8월 말일 날짜까지 해서 부채는 무조건 다 갚을 거고요. 이거 부채 빨리 안 갚으면 이것도 유증 처리한 거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거 지적 처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면은 바로 이 유증 부분에 대한 거를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사우디 측하고 다 유증 인수할 때 다 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8월 말까지 다 갚을 걸로 보이고 있고 8월 말에서부터 한 10월 달까지 사이에 아마 거래 재개 심이 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한 11월 달 말 정도 돼가지고 공시에 써져 있는 것처럼 공장 완공되면은 가동 처리 들어가잖아요. 그럼 심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장 완공 전에 공급 계약권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1월 달 정도에서부터 12월 달 원래 20일 심사에다가 3거래일 안에 결정 처리 발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래 정지 때는 바로 그렇게 시켜버리는데요. 거래 재개는 따로 지정 날짜를 지정합니다. 날짜를 이때부터 거래 재개 시키겠습니다 하고 지정 날짜를 정해요. 그러면 그때 한 대부분 한 1개월 정도 안에 잡으니까 11월 달에서부터 한 12월 달 정도 이때부터 좀 거래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재개가 됐을 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매도세를 좀 때릴 거고 신용잔고를 좀 누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공급계약권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증 처리된 거 크게 문제 없이 반등 빠르게 시킬 거고 만약에 공급계약권이나 이런 텅스텐 가격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를 시키면은 좀 눌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급 상태 보면서 그냥 외국인들은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기관들만 보면 돼요. 어차피 신용잔고 누르려고 그런 모멘텀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빨리빨리 대응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뉴스가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인터배터리가. 그래서 26일 날짜 오늘 3시 45분에 나왔는데 사실 이게 여기 보니까 막 아래 업계에서 막 예상했던 결과다 하면서 뭐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는데 금양은 연말까지 2170 배터리 공장을 내년 6월까지 469 배터리 공장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 전체적으로 공장은 완공이 되고요. 생산 시설을 넣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생산 시설 장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장 완공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4,050억 원 조달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지고 유동자금 부분은 지금 나노텍 에너지 거나 공급 계약건들 꽤 있잖아요. 그리고 텅스텐 가격, 몰라강산 부분 정상적으로 수출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 재개되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양은 딱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 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 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 때 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 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 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신성델타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세라의 칼렘니주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보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 매장세가 돌 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 체결가랑 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해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 두십시오. 그대로 걸어주시면 저희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 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 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순환 매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드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 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 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 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 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봤자 하루 정도 차이예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0조 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 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또 2차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즐길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 풀었던 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에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 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놨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해버리시거나 물려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